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공모 밴드 리더 이동우 인사드리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하게 에, 남양주시와 국토부에게 얘기하는 주민들의 모임 회공모 밴드 리더 이동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유튜브는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이 이제 접수가 끝났습니다. 자, 작년 동안에 그 훼손지 정비 사업을 가지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접수하고 또 접수를 포기하고 했는데 훼손지 정비 사업을 그 국토부가 주관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이것은 정말 아쉽다. 이건 국토부의 탁상 행정이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 이 아쉬운 내용 10가지를 한번 간추려서 오늘 유튜브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훼손지 정비 사업 국토부 탁상 행정 10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10위 훼손지 정비 사업 3년 연장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훼손지 정비 사업은 16년도에 나왔고 17년도 12월 31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한 주민들이 없다고 하자 3년 연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훼손지 정비 사업이 연장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3년 연장을 해준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을 했습니다마는 18년도, 19년도를 국토부에서는 용역 준다.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발표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통과한 게 바로 이제 19년도 10월 달에 통과를 했고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 10월 달부터 남양주시에서 접수는 받는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훼손지 정비 사업은 3년 연장이 아니라 1년 연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1년 연장도 뭐 뒤에 나옵니다마는 국토부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접수 기간은 1년도 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국토부 탁상 행정 10가지 중에서 10위는 훼손지 정비 사업 3년 연장이 아니라 1년도 채 안 되는 연장이었다가 10위입니다. 자, 9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규정, 가이드라인도 없는 사업이었다. 국토부 경기도 지자체 규정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국토부에 전화해서 파악하고 또 남양주시에다가 물어보면 남양주시는 또 국토부에다가 질의하고 경기도 규정 그리고 남양주시 지자체 규정 그리고 또 국토부 규정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구리와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1년 동안 엄청난 혼선이 빚었던 그런 사업이었다는 점이 정말 탁상 행정이지 않았느냐. 주민들한테는 정말 어려웠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8위입니다. 8위. 농지법.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김용민 국회의원을 통해서 농림부에 꾸준하게 이 농지법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를 안 했다. 국토부는 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는 뭐 그냥 그 협조 공문 하나 정도 보내고 이렇게 농지법이 흐지부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농지법이 해결이 돼야 되냐면요. 훼손지 정비 사업은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합법화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개특법의 이행강제금은 알다시피 불법이니까 양성화 시켜주는 거니까 정비사업을 해주는 거니까 개특법은 개특법에 걸려 있어도 원래 이제 그렇게 불법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해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개특법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농지법은 지금 농지법 걸려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위허가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나오질 않아서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국토부와 농림부 사전 협의 이런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훼손지 정비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집회할 때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그야말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은 농림부와 국토부의 핑퐁 게임, 그 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녹지 배치입니다. 7위는 녹지 배치. 지금 현재 녹지 배치가 상당히 그 규정이 달라요. 남양주시가 처음에는 뭐 도로 쪽으로 녹지를 모두 배치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길을 모두 현황도로, 그러니까 길을 모두 만들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뒤쪽에 그냥 녹지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해라. 그러다가 또 이제 남양주시는 우린 모르겠다, 그냥 경기도로 올릴 테니까 경기도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경기도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곳으로 몰아라 뭐 이렇게 됐고요. 조금은 이렇게 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면접으로 좀 봐줄 것처럼 보였었는데, 또 국토부는 그걸 또 완강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2개 올라간 것 중에서 녹지 배치가 보완이 지금 하나 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니까 그냥 지자체한테 그 정도는 맡겨야지, 녹지에 대한 어떤 배치, 위치를 남양주시가 엄격하게 보고 경기도가 엄격하게 보고 또 국토부가 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또 본다라고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7위는 녹지 배치였습니다. 6위입니다. 사도 인정 안 되는 정비사업. 옛날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16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보면 훼손지 정비사업의 도로를 그냥 아주 막 열십자로 돼가지고 정말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남양주도 녹지가 뒤로 가면 뭐 도로 이렇게 상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좋게끔 도로까지 대라,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녹지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건축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고속도로라든가 정말 큰 도로에서는 사도가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 동식물 관련 창고가 농로라든가 소규모 도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따고 들어가는 사도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가 인정이 안 되면 국토부가 바라는 정형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녹지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반듯하게 자르고 또 어떻게 토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도가 인정이 안 되는 정비사업, 이거야말로 탁상 행정의 표본이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도 인정이 됐으면 주민들이 좀 더 주민들 간에 건물 배치하는데, 그리고 또 녹지 배치하는데 조금 더 편하고 유리했을 텐데, 그리고 국토부가 바라는 정형화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5번째 5위입니다. 도로 5% 기부 체납 인정. 그러니까 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5%를 기부 체납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가 아니라 25%만 기부 체납을 하면 된다. 저희들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웬만하게 도로를 좀 내겠다. 그래서 그 도로를 5% 인정을 받으면 녹지는 뭐 공원은 25%만 내면 되니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탁상 행정이라는 거예요. 현재 접수한 창고 중에서 도로 5% 기부 체납 인정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없습니다. 국회에 법이 나와 있는데 이 도로 5% 기부 체납을 인정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도로로 잡혀있는 도로만 5% 기부 체납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이 법이 왜 나왔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 혜택을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자, 계속해서 4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회할 때 흩어진 훼손지도 구해달라, 소규모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해달라고 그렇게 국토부 정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때 국토부 관계자들이 흩어진 훼손지
참여할 수 있다. 흩어진 훼손지를 기부하고 본 사업지 들어가서 사업하면 된다. 이게 이제 국토부의 생각인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해서 흩어진 훼손지 내 거를 기부채나 파고 남의 사업지에 들어가서 거기 녹지 놀 자리에 내가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흩어진 훼손지와 본 사업지가 같은 동일인이면 가능하겠죠. 결국은 흩어진 훼손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절매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훼손지는 결국은 기부채나 파고 본 사업지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훼손지를 구입해서 그냥 기부채나 파고 내 거를 크게 확장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었던 게 흩어진 훼손지였습니다. 물론 외곽에 떨어져 있는 흩어진 훼손지는 이번 기회에 귀빈 대접 받으면서 매매가 됐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흩어진 훼손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3,000제곱미터가 안 돼가지고 정말 발을 동동 굴르셨던 분들은 정말 흩어진 훼손지 그러니까 본 사업지에 어떻게 보면 먹잇감처럼 기부채나 파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처음부터 생각한 흩어진 훼손지는 기부하고 흩어진 훼손지에 있는 토지주는 본 사업지로 들어가서 건물을 지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탁상 행정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3입니다. 훼손지 판정 기준. 접수 마감 한 달 전에 이 훼손지 판정 기준이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훼손지를 어떻게 판정하느냐는 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전반 45분이냐 후반 45분이냐 갑자기 무슨 그 경기 뭐 1시간 전 2시간 전에 뭐 그 출전 시간을 바꿨다든가 그러니까 경기 시간을 바꿨다든가 출전 선수가 11명인데 10명으로 바꾸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훼손지 판정 기준이 어떻게 접수 마감 한 달 전에 변경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훼손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판단해라. 이래가지고 거의 뭐 10월달 11월 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국토부에서 토지대장을 보고 해라. 토지대장을 보고 하는데 토지대장을 보고 하면 물론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하는 바람에 접수를 해놨다가 부랴부랴 전부 다 비훼손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100분의 20이 안 돼서 3,000제곱미터가 안 되고 비훼손지가 되는 바람에 아예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처럼 분할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남겨놓고 분할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원래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불법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불법 사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가고 분할하고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지 판정 기준이 달라지는 바람에 접수했다가도 미접수자로 되고 또 접수하려고 대기했다가 접수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주민이 있다는 겁니다. 훼손지 판정 기준이 접수 마감 한 달 전에 변경했다는 것은 정말 훼손지 정비 사업이 졸속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이게 3입니다. 2. 흩어진 훼손지, 비훼손지 비포함입니다. 흩어진 훼손지도 사업지입니다. 3,000제곱미터에서 흩어진 훼손지로 기부 체납한다라고 하면 흩어진 훼손지도 사업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지 3,000제곱미터 되는 것은 비훼손지를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흩어진 훼손지는 미포함을 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흩어진 훼손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홈페이지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훼손지를 사고 그 창구 옆에 있는 비훼손지 30%를 같이 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흩어진 훼손지는 비훼손지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훼손지도 사업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지는 30% 포함을 시켜주고 흩어진 훼손지는 가뜩이나 정말 그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인데 비훼손지를 미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다음에 녹지를 주는 데 있어서 매도를 하는 데 있어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정비사업에 참여를 하면서도 창고만 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불이익을 당했던 게 바로 이 흩어진 훼손지입니다. 그래서 비훼손지 미포함, 흩어진 훼손지, 비훼손지 미포함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1위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 기부 체납을 도시공원으로 하라. 도시공원이 왜 탁상행정이냐? 자, 일단은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온 주민들 중에서 도시공원을 기부 체납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리시든 하남시든 남양주시든 이 밖에도 무슨 뭐 시흥이나 칠곡이나 어디든지 도시공원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도시공원을 기부 체납을 했냐는 겁니다. 문제는 도시공원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원이 있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시공원이 없는데 도시공원을 기부 체납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또 도시공원이 설령 있다라고 해도 그야말로 화중지병, 언감생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감정평가하고 도시공원을 감정평가하고 그리고 내 땅의 42.86%에 해당되는 도시공원 부지와 그리고 국토부에 정한 도시공원 공사비를 합쳐서 그 부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부 체납하라고 하니까 이건 도시공원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도시공원이 있다라고 해도 내 땅 잘리는 것보다 흩어진 훼손지를 주는 것보다 더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도시공원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공원이 없는 것도 문제, 있어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없는 겁니다. 글쎄요, 11번째는 홍보 부족. 훼손지 정비 사업이 정말 초창기 때 정말 하느냐, 그리고 정말 훼손지 정비 사업이 되느냐, 훼손지 정비 사업이 정말 이거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홍보 부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뭐 국토부 탓은 아닌데요. 지자체라도 이렇게 좀 어떤 그 안내문 발송을 좀 해줬다든가 아니면 뭐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이렇게 좀 훼손지 정비 사업을 남양주시 마크를 넣어서 좀 홍보를 했다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번째는 늦장 승인. 국토부에서는 지금도 승인 난 게 없습니다. 만약에 훼손지 정비 사업의 승인이 8월 달이나 뭐 7월 달이나 5월 달에 승인 난 것이 서너 개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을 건데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13번째는 이제 국토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정치인들의 홍보용 언론 보도 이거 훼손지 정비 사업에 그 애타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용을 해서 뭐 홍보용으로 언론 보도를 냅니다. 뭐 무슨 뭐 계산안이 뭐 본회의 통과 뭐 무슨 상임위 통과 뭐 2020년까지 뭐
이행강제금 유예. 이제 알고 보면 그게 건의안, 뭐 입법 발의한 내용,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연장되지 않느냐, 이거 또 해줄 거야, 또 기회 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반드시 국토부를 달려가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좀 피해를 갔으니 접수한 사람들 것만큼은 반드시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정말 그 좋은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좀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접수한 주민들 정말 접수 잘했다, 그리고 정말 선택이 정말 옳았다, 이런 내용이 들릴 수 있도록 정말 남양주 씨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협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